자, 6월 24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정치 테마주들과 자동차주죠. 이 두 개가 오늘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좀 이슈 중에 하나가 윤석열 관련주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윤석열 29일 태권도전 지금 걸어갈 길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있었고, 이렇게 또 보시면 이제 장소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지율도 꽤 이제 나왔는데, 요게 이제 24일 오늘 오전 10시 기사인데, 자, 윤석열 32.3, 이재명 22.8, 최재형 6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이 앞서는 그렇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전체로 윤석열 관련주로 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오토가 상한가를 시현했고요. 애니능률도 대표적인 윤석열 관련주죠. 18%, 아까 상한가 20 몇 프로까지 갔다는 것 같아요. 성부화학도 거의 상한가에 붙었다가 이제 긴코에 떨어졌고요. 이 한때 굉장히 강했던 덕성, 자, 웅진하고 동양 등,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던 웅진 싱크빅이라든가 부방, 뭐 성부화학 이런까지 모든 종목들이 거의 오늘 크게 반응을 했고요. 자, 최재원 관련주도, 한세엠K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며칠 전에 이어서 이제 상한가를 또 갔고요. 이로운도 11.8%. 자, 이렇게 히닉스도지도 5%.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이제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최재원 관련주들이 조금 강했고, 유승빈 관련주들이 어제 좀 강했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한쪽에 뛰다 보니까 한쪽이 크게 이제 조정을 받는데, 사실 항상 정치 테마주를 할 때는 저는 그래요.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월봉.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항상 월봉에서 파악하는데, 월봉에서 너무 높은 종목을 건들게 되면 크게 낭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은,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주식들을 건들면, 자, 조금 안정감 있고 제가 괜찮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좀 밑에서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부방이라든가 웅진 싱크빅 이 종목들 좀 말씀드렸었죠. 노르페인트. 물론 월봉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순환매매 차원에서라도 돌아올 수 있고, 또 중요한 자리지만 지켜주면 다른 종목들이 너무 높아서 못 갈 때 이 종목들은 또 한 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렇게 세 개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좀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하거나 특징주 살펴보고, 또 내일 새벽에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안 간 주식들이 있다든가 그런 걸 관련해서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네오오토를 볼 건데요. 네오오토를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예전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전 고점이 이렇게 만 원대, 그리고 이제 3월달, 작년 3월달에 저점 2,000원에서 만 원대면 5배 정도 올라온 건데, 일단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21년도 3월달에 이 1,300원이었어요. 이제 못 들었는데, 내일 이제 갭을 띄우고 출발하면, 상한가를 시현했기 때문에 내일 갭 띄우고 출발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이상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네오토 이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면, 자, 시총이 780억짜리죠. 시총 780억짜리 회사가 매출 1,000억씩 올려요. 자기 시총보다는 좋은 매출 유지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흑자율을 잘 유지하는 엉터리 회사는 아니죠. 또 현금 유보율도 1900%. 자, 부채가 68%로 나름 굉장히 건전성이 있는 재무가 단단한 회사예요. 자, 보통 장부상 가치가 만 원인데, PBR이 0.94, 1도 안 되죠. 요즘 자동차주들 거의 그래요.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면서 조정을 꽤 거쳤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관련 중에 정책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강한 건데, PBR 1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도 이렇게 비싸다고 보진 않죠. 여튼 이제 월봉에서 원체 이제 자리가 예전 고점까지 와 있고, 일봉에서 이제 상한가가 좀 뭘 따라잡기 힘들죠. 물론 이래놓고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정치 탐의 특징이니까, 빠른 단기나 단타 이런 스킬이 좋으신 분이 아니면 역시 쫓아가서 잡는 게 좋고요. 아직 윤석열 테마주 중에 움직이지 않거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게 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하나 이 윤석열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 중에 이제 이 교육주들이 있는데, 자, 애니능률, 웅진싱크비, 비상교육이죠. 근데 이제 애니능률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때가 벌써 올해 1월달 가격이 저점이 이제 2,000원짜리인데 벌써 고점이 3만원? 10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친구들은 부담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테마주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다 힘들죠. 자, 아까 이 자동차주인 그 네오토 PBR이 1이 안 됐는데,
애니 능력 5배죠, 5배, 5배, 5.20배.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시총이 3,700억짜리인데 매출이 800억. 거꾸로죠. 자, 매출이 더 작죠, 시총보다. 현금 유보율이 700%, 부채 비율이 37%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물론 이제 단타 단기 스킬 보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자, 주봉에서 어차피 5선도 회복해줬고 좋은 상황이 맞아요. 그렇지만 벌써 PBR이 5배 나가 있고 올해 10배나 올라온 주식을 미리 좀 섣불리 건들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20배도 갔고 30배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똑같은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아침에 영상에서 이제 오늘 자꾸 말씀드렸던 종목 제가 웅진 싱크빅인데, 웅진 싱크빅 월봉 H가 낮죠? 이렇게 보시면, 자, 예전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다중바닥 그려놓고 급등하는 중이죠. 그러면서 아직 60개선도 못 들었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60개선만 강하게 뚫어주면 이 다음 120개선 6,000원까지.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보고 오겠다라는 이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짜기 좋은 거죠. 내가 먹을 폭, 마진 폭이 있는 거죠. 더 욕심내면, 자, 8,000원까지도 보이는 주식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웅진신크빅 같은 주식이 난 거죠. 재물을 봐도, PBR이 지금 1.23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5를 찍으면 2만원이 간다는 얘기죠. 시총이 이렇게 보시면 4,700억짜리예요. 자, 시총 4,700억짜리 회사 매출이 6천원씩 일어나요. 자기 시총보다 매출이 훨씬 크죠. 애니능률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로다가 주식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상황이 이제 그렇죠. 현금 유보율이 500%, 부채비율이 78% 나름 괜찮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꽤 좋아 보이죠. 같은 테마주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게 있고. 자, 회사 내용을 좀 살펴봐도 웅진시크빅은 이렇게 유아용 AI 학습, 스마트홀 퀴즈 이런 것도 출시하면서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은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올해 이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된다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있고, 또 AR 기반 독서 교육 특허를 5건 정도 취득했죠,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이 증강현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굉장히 또 핫하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이자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하고, 또 웅진시 급익 AI 학습, 스마트홀 퀴즈 이렇게 하면서 이 AR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잘 엮여 있는 종목이 웅진 싱크빅이죠. 다음 이제 비상교육을 보면, 자, 이 비상교육도 제가 항상 관심권에 두고 이제 봤던 종목인데 너무 급등을 해서 자, 수익 실현을 해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잘 올라가죠. 역시 주식은 추세라는 걸 말해주는 게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월봉 5개월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좋은 모습 속에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좋고,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주식은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선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시면 되고, 일봉에서 오늘 앞전에는 벽좀 또 뚫었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내일 윤석열 관련해서 또 한 번 정고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거죠. 주식의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있다는 얘기고, 이 비상교육 역시 보시게 되면 자, PBR이 1이 안 돼요. 자, 0.72밖에 안 되고, 시총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1,400억짜리인데, 자, 1,4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600억, 1,900억, 1,700억 이렇게 매출을 올려요.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100억씩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제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는 차, 웅진식국이 또 89억, 19억, 46억, 80억 이렇듯이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자,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정치 테마주가 무너질 때 크게 안 무너지고 이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 이제 크게 급등했었어요. 이날 거의 한 23년 하한가가 붙었다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쭉 돌아서 다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상교육도 이 관련해서, 염색을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선보화학이, 이 상한가부터 떨어졌죠. 자, 월봉을 보시면, 제가 이 친구도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월봉에서. 자,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5개월선 60선을 뚫는 엄청 큰 이 장기 골든 크로스가 생기겠죠. 자, 그럼 예전에 이제 매물대 자꾸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매물대가 생각보다 만만찮아요. 이게 15년도 10월달부터 18년도 10월달까지 조금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벌써 자 3월달에도 못 들고 4월달에도 못 들고 5월달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 이번 달에 또 못 들었죠. 오늘 이만큼 강력한 거예요. 대신에 이 자리를 뚫고 나갈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부터 또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5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면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고, 일봉에서 이제 첫
21선을 쫙 돌파하는 첫 골이기 때문에 역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성보화학을 보면 자 시총이 1100억짜리에 근데 아직 PBR 1이 안 돼요. 0.79배고 보통 7,000원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도 PBR 1이 안 되고 자, 시총이 이제 1,100억짜리인데 매출은 자, 이렇게 이제 500억, 400억씩 일어나고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적자폭이 컸다가 이번 분기 흑자로 돌아섰죠. 이 점이 좀 괜찮아요. 현금 유보율이 860%, 부채 비율이 22%, 나름 재무가 단단하고요. 일단 PBR 1이 돼야 7,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모아도 되죠. 물론 이제 꼴이 그 고점에서 이런데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동매매 하지 않으면 물론 만약 내동매매 안 했는데 상한가가 늘 상한가 간다? 그럼 내비둬야죠. 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꼬리가 다 쭉 떨어졌다? 그냥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20일선 근처 특히 앞전에 이 매물대를 다 뚫어놓은 자리가 있는데 이 갭을 다 메꾼 거죠. 이쪽에 이렇게 있던 갭을 싹 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면 깨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 자리가 내일 같은 경우 5일선 따라 올라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럼 5일선의 이 자리 가격이 5,500원쯤 돼요. 그래서 5,400원 매수 깨면 손절했다가 일단 깨지 않으면 들고 가고 주봉에서 이제 쭉 들고 가면 추가로 이 상승한 이 거래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제 대량 거래가 빵 터졌는데 월봉에서 이제 엄청 높은 데 들어온 게 아니라 밑에 5개선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한두 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외에도 이제 덕성, 웅진, 뭐 자연광역 많은데요. 이 덕성 같은 종목도 굉장히 높죠. 월봉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덕성은 자, 윤석열 관련주를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꽤 높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지금 무리해서 쫓아가면 물론 머리 아프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아직 안 올라간 이런 종목들이 좋죠. 또 하나 이제 이 부방이라는 종목도 제가 새벽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게 월봉 위치가 이런 데 있다면, 부방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추세를 잘 유지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이 4달 전에 대량 거래 터졌죠. 그러면서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싹 잡아먹었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면 이전 고점은 돌파하고 이렇게 6,500원까지 지금 80% 마진이 보이죠. 가깝게 봐도 이 5,200원대 건물 상한가죠. 자, 그러니까 부방이라는 종목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봉에서 역시 추세가 좋아요. 주봉에서 옷은 완벽히 회복해졌고 돌파하고 나가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순간 급등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평선 세 개를 다 뚫었기 때문에 내일 갭 띄어서 올라가면 그게 상승할 수 있고요. 또 관심 갖고 부방도 이렇게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애들 잠깐 볼까요? 좀 시간이 자 4시쯤 됐는데 내리능률 같은 경우에 자 일단 4시 10분이 돼야 뜨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안 좋다 하더라도 일단 뉴스는 떴으니까 좀 밀릴 수 있긴 한데 내일 며칠간 29일까지는 어쨌거나 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조금 변동폭이 심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하나 이 최재형 관련주 중에 이제 특이주가 하나 있는데 자, 한샘K죠. 너무 강해요. 월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이 추세를 원체 잘 유지하고 있었죠. 제가 주식을 추세 순응한다고 그랬는데 원체 잘 유지하다가 빵 때려놓은 상황이고 특히 조금 버거운 이 60개선을 그냥 뚫고 나왔습니다. 이제 60개선 맞고 떨어졌을 때가 6월 20일 상한가 두 번 연속 상한가를 때린 다음에 당연히 맞고 떨어져서 이제 조정이 오겠구나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갔어. 이만큼 주식은 쉽게 예상하지도 못하고 참 어렵긴 한데 어쨌거나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한샘K의 재물을 보면 자 시총이 1200억짜리예요. 근데 매출이 시총보단 좋아요. 3천억, 3,700억, 이렇게 3,070억 이렇게 나는데 대신에 이제 적자가 좀 깊어요. 이제 물론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깊었지만 이 적자 폭이 꽤 이 20년도에 깊었다가 이제 올해 1분기 때 많이 줄였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해소도 되고 현금 요구율이 1,300%, 부채 비율이 자 110% 나름 단단한 진목을 갖고 있고요. 이제 PBR 1을 넘겼습니다. 회계장부상 가치가 7,000원인데 자 1.34배. 자, 9,000원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월봉에서 이런 데 낮을 때 있을 때는 PBR 1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이렇게 1도 안 되고 0.89. 그러니까 이제 PBR 1 될 때는 저렇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PBR 부분은 이제 PBR 때문에 꼭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주식을 하면서 고려돼야 할 상황인 거죠. 자, 한국메널티 주가를 보고 있는데 역시 최저형 관련주이자 이베이코리아 매각 관련주죠. 근데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5개선 아직은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친구는 5개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단 5개선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을 하려고 영역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5개선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20주선이 잘 타고 있죠. 아직은 괜찮고요. 추세가 잘 유지돼 있고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5주선위만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5개선을 깬다든가 20주선을 깨면 그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아직 21선 회복을 못해줬는데 사실 이 친구가 이 6월 21일 이때부터 강해서 사실 괜찮구나 했었는데 약간 이제 최저원 리스크가 하나 있는 바람에 좀 무너졌는데, 어쨌거나 아직은 최저원 관련주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휘닉스 소재도 이제 최저원 관련주인데요.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죠. 주식은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한데, 잘 유지가 돼 있고, 이제 예전에 조금 뚫어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자리 여기 16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어요. 1650원대인데 딱 거기 맞고 떨어졌죠. 여기를 뚫어야 비로소 크게 상승하는데 여기까지가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시닉스 소재 이 재물을 보면 조금 이제 불안해요. 왜냐면 현금 유보율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PBR도 벌써 3배고 PBR이 3배인데 현금 유보율이 없다?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자 영화금속 같은 종목도 이제 최저원 관련들이 엮여져 있는데 월봉에서 이제 5개선 뚫고 나가죠. 그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아직은 그렇게 예전에 막 고점 이런 데는 아니니까 이번 달에 5개선을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주선과 20선을 다 뚫고 나가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이제 다음 주에 5선 20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건데 그때 5선 근처 자 일봉에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21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래서 21선 지키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자 그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최저원 관련주들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유승민 관련주도 이제 크게 흔들렸죠. 대신정보통신이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얼른 밀렸고, 당연한 거 조정 들어온 거니까, 3일기업공사는 그냥 제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 대륙제강 같은 정도는 좀 밀렸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변동 폭이 좀 심하니까,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대응을 잘 하셔서,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크게 물리니까 준비하고 대응하고 수익 날 때 어느 정도 실현해주는 자 이런 종목들이 좋고요. 어제 이 DSR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DSR을 보면 자 어제 이 최저한 관련주를 급등했다가 이제 오늘 20선 찍었는데 일단 21선 깨지 않는 한 괜찮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좋죠. 제가 주식은 추세라고 그랬죠.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최저한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 철강 관련주기 때문에 나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의 기대감이 있고, 올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실적들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죠. 월봉에서 이 5개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크게 한번 상승할 수도 있고,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 꼬리 달고 떨어진 종목들은 5선만 잘 지켜주면 저 꼬리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일봉에서 이제 20에서 깨지 않는 한 자,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어서 유승민 관련 중에 DSR, 그리고 보강산업도 보시면 이 보강산업이 월봉에서 자 이렇게 아직 추세 좋죠. 잘 살아있어요. 오늘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많이 밀렸다 올라갔다 한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전에 이게 중요하게 뚫어질 매물대 다 뚫었죠. 그 시간에 뚫었고 지금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자리가 이제 예전 고점 자리인데 자 이렇게 이 작년 7월 8월 근데 저점이 높아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진다고 보면 이 층 한번 튀면 그래도 요렇게 이제 이 9,800원 에서 이제 이렇게 11,000원, 만원까지. 그러니까 앞에 호가창이 7에서 만원으로 바뀌는 이 정도에서 아마 이 목표가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자리면 거의 상한가 근처 정도 돼요. 오늘 자리에서.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보강산업 DSR 이 정도는 이렇게 크게 너무 나쁜 위치가 아니에요. 또 재무들도 나름 좀 괜찮고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관련도 꽤 강했죠. 나름 섹터 중에서 좀 강한 섹터가 오늘 자동차였는데,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네오오토 상한가를 간 거는, 당연히 이제 아까 정치 테마주의자 자동차이고, 자, 화신이 굉장히 강했는데, 화신을 보면, 자, 현대차가 이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도 꽤 강했습니다. 자, 이 현대차, 기아차, 이게 동남아 이제 질주 이렇게 일본차 꺾기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지난달 판매량 1위를 했다고 그래서 1월에서 올 누적은 2위를 차지했고 현대차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동남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건데 이 그랩과 제휴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랩이 동남아의 우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임대부터 금융상품도 준비를 하고 이 그랩이
이렇게 보시면 그랩 손잡은 형단 현대차, 동남아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랩이 꽤 생각보다 좀 큰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현대차랑 같이 손잡고서 동남아에 전기차 보급을 할 건데, 이제 이 현대차가 동남아 시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일본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뜨면서 오늘 생각보다 이 자동차들이 꽤 좋았어요. 아침에 제가 매일 이제 당일 새벽에 관심주로 보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삼성모터스와 제가 아진산업을 말씀드렸죠. 근데 엄청나 이제 정치 테마주에 밀려서 엄청나게 많이 강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단단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역시 추세죠. 자, 우리 정부는 항상 개인이 제일 느린데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나올지 모르죠. 현대차가 뭐 당장 동남아로 내일 나간다는 기사가 나올까? 우린 모르지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추세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이 추세를 유지하고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회사에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쭉쭉 무너진다? 그럼 막 코로나도 터지고 무역전쟁도 터지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의 추세를 유지할 때는 그냥 좋은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고르거나 매수할 때는 반드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동차 이 관리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순위별로 나눠보면 이 화신도 굉장히 강해서 화신의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사실 월봉에서 화신은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물론 사상 최고가의 고점을 찍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가 이제 13,000원대에서 이제 5, 6천원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3,000원대까지 한번 갈 것 같아요. 저희 갔다가 밀릴 확률이 있고 지금 쫓아가서 하기에는 물론 2, 30분의 마진 폭이 따지면 너무 높죠. 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자, 쫓아가서 하기보다는 눌림목에 사시는 게 좋고 눌림목 줄 때 이렇게 충분히 5일선이나 20일선까지 올 때 이렇게 이런 자리들 자 6월달 6월 16일처럼 이런 자리들 올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기 수소차 관련해서 이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다가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제가 다 조정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철강도 꽤 고점에 있고 철강주들도 전기주들도 이제 올라가다가 대부분 리스크 때문에 밀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날아갈 섹터는 이제 정치 테마주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이 자동차주들이 많이 날아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주를 꼭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중에 세종공업이 저번 달에 5개월선에 붙여놓고 이번 달에 5개월선 지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주봉에서 5주선과 20주선 회복해줬죠. 이 친구 지금부터 꾸준히 추세를 우상향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좀 며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21선까지 밀려줄 거예요. 그럼 관중에 넣었다가 5일선이나 21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면 쭉 우상향 할 때, 이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세종공업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음, 이, 나름 수소차 부품에게 이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도. 자, 이렇게 이 전망이 나왔고요. 세종공업의 100% 자회사주의 세종 EV가 있는데 이 수소차용 연료유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 공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납품업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차가 이렇게 수소차 생산량 및 라인업을 확대할 때 이 세종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고요. 주요 고객사의 수소차 라인을 확대하는 게 바로 그 세종 EV, 자, 자회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 강제 전주로 해서 세종공업은 꾸준히 관심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죠. 물론 이제 화신이나 네오토도 좋긴 하지만 너무 이제 월봉이 고점에 있는 거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아직 자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좋고요. 또 세종공업의 이 PBR을 보면 아직 1이 안 돼요. 자, 0.6이 좀 저렴한 편이죠. 자, 시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2,400억짜리고 시총 2,400억짜리가 매출이 1조씩 올려요. 1조, 1조 1천억, 1조 1천억. 굉장하죠. 대유에이텍 얼마 전에 우리가 상한가 먹었었는데, 자, 그 정도 상한가 근처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현금 유보율이 2000%, 부채 비율이 8%나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자, 세종목 같은 종목들은 꼭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상위에 랭크된 종목 중에 이제 클라우드 웨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클라우드라는 종목을 보면, 역시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요. 이제 60개선을 뚫고 나가려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고점에 있는 이제 60개월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 자리를 맞고 떨어질 좀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 60개월 뚫어주면 그 다음 이제 고점이 6천원대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좀 매물대가 많아요. 강력하게. 이 매물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떨어졌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호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 일단 5선만 이틀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5선을 타고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는 상한가, 근데 시원하고 이제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조금 막 급등하는 걸 너무 욕심내지 않아서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좀 밑에서 아직 급등하지 않거나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이 평화산업도 상한가를 갔었죠.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좀 쉬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기에 높은 위치가 아니죠. 아직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급하게 쫓아가 사는 것보다 이번 달이 몇 거래 안 남았죠. 내일 포함해 4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올라가다 저 정도로 오면 60개선까지 올 거예요. 60개선 잘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돌아 나가면 매수. 그럼 이제 수익을 누릴 수 있죠. 또 한 달 정도 지지부진하게 음봉 하나 그릴 수도 있고 올라갔다 음봉으로 조정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산업도 이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동기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대동기어는 굉장히 높죠, 월봉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은 높은 게 있고 아직은 높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높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자, 월봉에서 좀 낮게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 놓으면 추후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당일 관심주로 찍었던 두 종목이 있는데 삼본모터스와 자, 이 야진산업이죠. 삼성모터스 역시 보시면 이렇게 이 며칠 전에 세종공업처럼 11%대 급등이 있었어요. 그럼 월봉에서 5개월 살짝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관심 가지셔야 되고 또 이재명 관련주도 엮여 있는 정치 테마주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친구 내일 새벽 제가 내일 새벽에 아마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못 올릴 수도 있고 제가 내일 죄송하지만 어디 여행 계획이 있어서 못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올릴 수 있으면 올려놓고 저녁 때 오늘 저녁 늦게라도 올릴 수 있으면 미리 올려놓고 올라갈게요. 자 현금 유보율 2000%고 시총이 이렇게 1300억짜리예요. 그런데 굉장히 단단해요. 자 매출이 9천억씩 일어나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 재무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고요. 일봉에서 꼭 긴 꼬리가 달리는 건 왼쪽에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이 끝나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겨워하지 말고 잘 기다리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진산업도 마찬가지죠.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보면 저 이 친구도 꽤 좋게 보는데 월봉의 추세가 원체 이뻐요. 잘 살아있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빵 때려도 되고요. 특히 아진산업 목을 보기 좋죠. 마진폭이 자 5,700원까지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말이 맞는 건 아니니까 예전 고점까지만 가도 상한가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 잘 타고 이번 주에 드디어 5선 20선에 다 올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변곡점 막 이제 돌파하고 나가려고 그래서 상황이 좋아 보이고 자 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변곡점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추가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요. 물론 다시 떨어져도 상관없는 게 월봉에서 추세가 언제 쨍쨍하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면 믿고 기다리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진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몇 종목도 뽑아드리긴 할 건데 그것보다 어쨌거나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이 등락률을 보면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많이 뽑아놨는데 꽤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나 자 이 기업은 좀 투자할만 하겠다 또 너무 비싸지 않다 주가가 이런 거라면 한두 번 좀 생각해 보고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벌써 대유 플러스나 대유 에이터 좋긴 한데 대유 플러스는 너무 강하죠. 월봉에서 보시면 벌써 이제 상한가를 몇 번 찍고 하고 있고 주봉 일봉 자 일봉에서는 이제 약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상한가를 두 번이나 시연했기 때문에 사실 좀 무섭고요. 오히려 이 형제 기업은 이제 대유 에이텍이 있는데 이 대유 에이텍이 좀 나보여요. 대유 에이텍이 물론 어제 그저께 이제 긴 꼬리 달고 떨어졌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일봉에서 이날 이제 이 6월 20일 날 긴골 달고 떨어졌는데 내일 같은 날 5일선을 잘 지켜주면 또 한번 급등할 수는 있고요. 설사 깨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5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5선 찍으러 이렇게 오니까 5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월봉에서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갈 길이 멀죠. 아직도 보시면 요렇게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만 가도 사실 이 먹을 폭, 마진폭이 꽤 괜찮아요. 이제 예전 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2,200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재물을 봐도 굉장히 비싸지 않죠. 보시면 자, PBR이 이제 1.46 정도 되고요. 물론 삼성모터스나 세종공업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거죠. 자, 근데 이 친구의 특이한 게 시총이 1,600억짜리인데 매출이 이렇게 보시면 1조 1,000억, 1조 2천억 이렇게 일어나죠. 아까 이 세종공업도 보시면 자 시총이 이 친구도 2천억인데 시총 2천억이 매출이 1조 근데 대유에이텍은 시총이 1,000억대죠. 자
1600억대인데 시총이 1조. 그러니까 이 친구 매출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대위에이텍이 만약 지금이 좀 고점, 일봉에서 고점 부담이 있는 거죠. 월봉에서 고점 부담은 없는데 주봉에서도 일단 오순하고 간격이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 좀 머리 아프니까 일봉에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질 병옥점 자리들이 있어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21선 근처까지 왔다가 이런 현상. 그러니까 21선을 근처에서 이렇게 짚고 돌아나가는 현상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매수. 또 좀 급하면 또 차근차근 모아가는 거죠. 이번 달 요만큼 매수하고 다음 달에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한두 달에 거쳐서 차근차근 주식은 너무 급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를 잡아서 매주 화요일 날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대위에이텍은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자 그런 주식 같습니다. 나머지 좀 이제 못 올라간 자동차들도 꽤 많은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딱히 재무나 이런 게 좋으면 언제든지 큰 상승 물산을 타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 재무나 이런 추세가 궁금하면 이 게시판이나 메일 주시면 제가 한번 좀 잘 알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